네, 오늘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는요. 이 대통령의 계엄 이후 정치권에서 등장한 이른바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야당이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 도주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낮에 관저를 벗어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이 포착된 시각은요, 낮 12시 53분쯤입니다. 윤 대통령의 모습이 찍힌 이 장소, 저 빨간 저 장소는요, 관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관저 바로 바깥에 있는 문까지 대통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 장소는요,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팀 200여 명이 체포조와 대치했던 그 장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 경호팀 200여 명이 서로 팔짱을 끼고 체포팀과 대치를 했던 이 장소에서 대통령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경찰에 대통령 체포 시도가 임박했고, 그리고 민주당은 도피설까지 제기하는 이 상황에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포착, 그리고 민주당의 도피설, 이 소식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쪽에서 진입로를 따라 남성 6명이 천천히 걸어 내려옵니다. 가운데 패딩 점퍼를 입은 남성이 걸음을 멈추자 다른 사람들도 멈춰섭니다.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설명하듯 팔을 양옆으로 펼치는 남성.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난달 1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윤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 건 25일 만입니다. 원거리에서 포착돼 흐릿하지만 머리 모양이나 걸음걸이 등이 평소 윤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맞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된 곳은 관저에서 약 200m쯤 떨어진 지점입니다. 한남대로에서 관저 사이에 있는 철문 2개 중에서 관저 바로 앞에 있는 철문 밖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방향을 바꿔 관저 쪽으로 걸어 올라갔는데 주위 사람들과 무언가 얘기를 나누듯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 대통령 일행 옆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추더니 차에서 내린 사람이 윤 대통령에게 천천히 다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 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윤 대통령 왼쪽 앞뒤로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가방을 들고 주변을 살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자, 대통령이 포착된 겁니다. 그러면 관저에서 이미 도주했다라는 야권 일각의 이 주장, 도피설 주장은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기자 출신의 안용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명 대변인 출신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성추윤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죠. 바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도주했다? 관저에 대통령이 없다? 야당의 많은 의원들이 도주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 대통령이 관저의 모습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관저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도 야당의 도주설 제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포착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란 뜻인가요? 전현희 의원의 주장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도망쳐봤자 국민 손바닥 아닙니다. 내란 수괴가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규백 의원도 대통령이 도주했다라는 제보를 군 관계자에게 받았다라고까지 주장하며 도주설을 띄웠습니다. 안규백 의원, 윤 대통령이 용산 관저에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들었다. 자범도 이런 자범이 없을 것이다. 자범이요? 제보자는 군 관계자다. 라며 제보 출처까지 밝히며 이미 관저에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자, 그럼 대통령은 관저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경호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눈 걸까? 이게 궁금합니다. 경호원들과 함께 길을 내려오는 윤 대통령. 체포를 대비해
세워둔 버스 차벽에 가까이 가기도 했고요. 대화를 나눈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저희들의 분석으론 대통령이 분명해 보입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 인력이 관저로 통하는 도로를 가로질러 세워놓은 45인승 버스 주변까지 걸어 내려옵니다. 윤 대통령이 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손으로 이 버스 쪽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곁에서 따라 걷던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남성도 손짓을 하며 윤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버스 바로 앞까지 내려온 윤 대통령은 잠시 걸음을 멈췄고 관저 진입로가 시작되는 아래쪽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몸을 돌려 45인승 버스 가까이 다가갔고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버스 근처에 머문 시간은 1분 미만이었는데 이곳엔 45인승 버스 외에도 다른 차량이 한 대 더 주차돼 있었고 버스 뒤에는 차량들의 진출을 막는 말뚝이 설치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손으로 가리킨 버스는 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 이후 경호처가 계속 같은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이곳은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팀 200여 명이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벽을 만들어 체포팀과 장시간 대치했던 장소기도 합니다. 체포팀의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최종 방어선 주변까지 윤 대통령이 내려온 겁니다. 관저 정문 쪽 철문에는 45인승 버스 3대가 입구를 봉쇄하는 대형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관저 주변에도 철조망이 추가로 설치되는 등 2차 체포 시도에 대비한 경호처의 방어태세 강화 조치가 계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문제는 저희 취재 기자들이 이 대통령이 확실하다라는 것까지 보도를 해드렸는데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된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대통령은 도주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전현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관저에 없다, 도망갔다, 뭐 이런 도피설이 잠깐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관저에 있다, 악의적인 어떤 그런 거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민주당에 좀 믿을 만한 이 소식통에 의해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였지만 그렇지만 이제 오늘 그 모 인터넷 언론에서 관저에 있는 그런 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관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다고 해서 그 전에 뭐 밖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거나 이런 걸 여전히 배제는 할 수는 없고요. 여전히 도주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자 출신의 안영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하셨죠. 방통위에서 가짜뉴스 단속하는 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관저 도주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안 의원님께서 보시면. 현재로서는 가짜 뉴스로 추정이 됩니다. 네. 어찌 됐든 뭐 도피설까지 나오게 했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요. 좀 부끄럽습니다. 이 국회의원 네. 문제인데.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야당 주장대로 도주했다고 한다면 그건 비겁한 일이죠. 있어서는 네. 안 될 일이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지금 뭐 기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같아요. 윤 대통령 같습니다. 걸음걸이 또 무슨 한 두 치수 큰 옷을 입는 모습이라든지 저런 모습은 윤 대통령 같기 때문에 뭐 관전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게다가 저 보도를 이른바 좌파 성향 또 친야당 성향의 오마이뉴스 TV에서 보도를 한 걸 보면은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 야당이 왜 저런 사실을 유포하느냐? 이제 아까 전현희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 사실 우리 제보라는 건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언론사에는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저도 뭐 사회부 데스크도 해보고 사건 기자 팀장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제보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제보는 항상 자기 시각에서 보는 사안을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청담동 술집 의혹 김의겸 전 의원도 제보받았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세상산 동전의 양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면만 보고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한 면만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제보를 들어오면은 그 제보를 확인하는 것이 책임 있는 기관의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제보만 가지고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뭐 면책 특권을 활용한 것도 아니죠. 그냥 마구 질러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니면 말고식이다. 그럼요.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또 지지자들은 그걸 믿거든요. 그럼 또 국론을 양분시키는 거고 정치를 극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뉴스에 대해서는
뭐 믿고 싶겠죠. 믿고 싶은 거하고 사실과는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본인의 발언이 국민 여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주영 의원님,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국회에 의석이 가장 많은 제1야당이 아무 말이나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도피설이 무슨 제보와 근거로 도피설을 주장해 왔는지가 좀 무심스러운데. 근데 이렇게 사실 엄중한 시기에 네. 책임 있는 야당 의원들이 또 특히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조특위위원장도 맡고 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막 던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교적 신빙성 있는 어떤 그 출처에서 제보를 받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의심해 볼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월 3일 날 첫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그때 또 대통령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 2대가 또 내려가기도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다 있고 또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신빙성 있는 제보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관저에 있지 않고 어디 제3의 장소에 있었다고 하면 정말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의원들은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 갔나요? 빈집 지킨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또 강성 지지자들 또 탄핵 빨리 체포해 가라라고 했던 이 양쪽의 국민들은 무엇을 위하여 그 앞에 눈사람 되어가면서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무엇보다 가장 황당한 건 공수처는 관저에 있지도 않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그 난리를 피웠다가 그것도 실패했다는 건데. 그렇죠. 경호처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그러니까 경호처는 또 뭐하러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가 예.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에서 이 모든 게 비롯됐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네. 이 출석을 했으면 됐을 텐데 일을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일단은 뭐 그 전에 관저에 쭉 지금 계엄 이후 36일간 만에 어제 처음으로 포착이 된 건데 계속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정확하게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제 그 포착된 모습은 대통령이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뭐 네. 외관상 걸음걸이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 뒤쪽에 이렇게 쭉 처음에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경호관이 가방을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대통령회사 그 영부인 행사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접 경호 요원이 항상 들고 있는 가방입니다. 요인을 그렇습니까? 경호하기 위한 도구가 안에 예. 들어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브리프케이스 같은 거. 그래서 대통령으로 보인다. 저 뒤에 보이죠? 예. 내려오는 저 뒤에 사람 가방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해 보이긴 네. 한데 이제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 전에 뭐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의심은 해볼 수는 있죠.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용환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아님 말고식으로 지르는 가짜 뉴스다라고 규정했고요. 김유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제보가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의원들이 그런 의심을 해본 건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님 말고식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 흥미로운 추론이 나오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민주당에서 의도적인 이른바 음모론을 퍼뜨린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일각의 지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냐면 믿었던 공수처가 체포에 실패했고 다시 집행하려 하지만 야당이 보기에 체포가 녹록지 않아 보이니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발부시키기 위해서 구속영장 발부 사이인 도주의 우려를 빌드업하기 위한 일종의 음모론 아니냐라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김광삼 변호사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랄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측면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 받았으니까 금방 체포될 줄 알고 기소돼서 재판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까지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네. 빠르게 수사가 됐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 신병 확보에 있어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구속을 해서 수사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재판도 빨리 진행이 되고 탄핵 심판도 빨리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한남동 관저의 어떠한 철책이랄지 경우에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 근데 이제 공수처에도 맡겨놨는데 공수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계속 겁박하고 압박하지 않습니까? 빨리 경호처 뭐 직위 해제하고 경호처가 정하지 못하도록 하라. 근데 이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대통령을 어떻게 체포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죠.
물론 일부 의원들이 뭐 경찰하고 내통하고 있다, 공수처로 내통하고 있다, 이제 그런 뭐 비판들도 지금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만에 하나 지금 전현희 의원하고 안규백 의원이 도주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자, 저런 영상이 없이요. 도주한 사실이 없고 관제에만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네. 계속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도주서를 더 키웠을 것이다. 그렇죠. 더 키웠을 거고 단지 윤 대통령의 변호사랄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아니 도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체포 집행을 하라. 예. 그런 어떤 걸 더 할 수가 있고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빌드업.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제도 사실은 그 도주했던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설마 대통령이 도주를 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잖아요. 경호처부터 민주당에 제보를 했다랄지 예. 군 관계자가 우리한테 제보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일부 유튜브가 구구성의 유튜브에서 대통령 관저로 검은색 SUV 차량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벤츠 고급 차량에 방탄차가 나왔는데 경호원들이 경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호원들이 경례는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도주한 게 맞다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음모론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면 누가 믿지 않죠. 그래서 저도 저 정도 되고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군에서 제보받았다, 경호처에서 제보받았다 하면 이거 상당히 가능성도 있다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관제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근데 관제 들으면서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문제 제기도 있어요. 대통령이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면 도주로는 아니었군요 라고 사과는 아니더라도 인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주했다가 다시 들어온 건 아니냐. 이건 또 그냥 그 지금까지 제기했던 도주설과는 또 다른 일종의 어떤 가설이거든요. 도주했다가 들어왔다. 아니요. 저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관저가 요새화돼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전 했던 근거 없는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지금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들락날락한다. 그렇지. 도주하려면 언제든지 도주할 수 있다. 어디로 들락날락합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죠. 그건 이제 의원들이 잘 알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것은 또 하나 효과가 있어요. 설사 도주를 안 했다 하더라도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죠. 네네. 그러면 이거 빨리 체포해야 한다. 어떻게든지 구속을 해야 한다. 예. 이제 그런 어떤 여론적 그런 영향을 그렇군요.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성춘 부의장님 연관된 궁금증인데 전현희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모르게 공수처도 모르게 경호처도 모르게 대통령이 언론도 모르게 들락날락하는 다른 문이나 들락날락하는 경로가 있어야만 전현희 의원의 주장이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 후문이나 쪽문이 있다거나 가능한 주장입니까? 이게 보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말을 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대통령 관저랑 다른 데가 연결돼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지하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지하 통로 가능성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 통로가 됐든 거기 관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대통령 관저 근처에 있는 다른 건물들, 네. 대통령 그 경호와 관련된 건물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음모론, 문제 제기 이거는 2024년 12월 3일 전후로 나뉩니다. 그때가 무슨 기념일적인 날입니까? 비상계엄이 우리가 네. 사실 돌직구에서도 작년 여름에 한창 계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네. 우리가 저조차도 계엄은 좀 과하다. 이거는 명확한 근거를 제기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12월 3일 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도주 말이 되냐라고 했다가 공수처가 정말 경찰 기동대나 아니면 경찰과 함께 뚫고 진입했을 때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그때 그 도주설이 맞았구나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해야 된다. 계엄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렇죠. 아무도 안 믿었는데 막상 지금 계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긴 하군요. 듣고 보니. 막상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또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도주설 가능했구나라고 얘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은 지금 만약 대통령이 지금 아까 앵커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봐라 없지 않냐 나타나지 않지 않냐 그러면은 체포영장이 계속 불응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빌드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대통령이 일부러 모습을 드러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진입했을 때 그리고
그리고 뭐 저지선이 조금씩 뚫리고 있을 때 그러면은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아니면은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다른 통로를 통해서 관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안가가 됐든 어디든 근처로 도피해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은 그 관저 대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관저에 갔을 때 없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본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체포가 되면은 사실상 구속영장까지 바로 이어질 것이고 대통령의 뭐 예우해준다고 해서 구속은 안 하겠지라는 생각 지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체포되면 100% 구속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체포 안 당하기 위해서 지금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저로 만약 2차 진입해서 저는 경찰 기동대가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경호처 인력 충분히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시기에 충분히 다른 데로 대피할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차원이지 대통령이 지금 뭐 해외로 도주했다거나 아니면 뭐 지방으로 도주했다거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입했을 때 분명 다른 데로 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하지만 도주했다는 확실한 근거는 야당도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때 계엄 때처럼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 뭐 내부에 뭐 관계자가 누군가가 지금 군이라고 남규백 의원은 군이라고 얘기한 걸로 봤을 때 예.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야당이 아직까지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면 도피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근거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낸 상황입니다.